호돌이 썰툰. 20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제 이름은 명박입니다. 별명이냐고요? 아니요. 제가 20년간 살아온 이름, 본명입니다. 성도 이씨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같습니다. 밝을 명예 넓을 박. 심지어 한자로도 똑같아요. 정말 이름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최근 2, 3년간 너무 자주 받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출석 부르면 낄낄대면서 놀림감이 되는 건 일상이었으며 대학교 와서도 좀 친해진 사람도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치네요. 자꾸 어디 동사무소 같은데 가서 일을 좀 보려고 하면 성함이 이명박이요. 네? 하고 되묻는 건 일상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무시하고 신경 안 쓰면 됐는데 지금은 정말 개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정말 어린 생각이지만 너무 원망스러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님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이명박 우리의 대통령 이명박. 등등 이런 식으로 하도 놀림을 당하다 보니까 없던 분노도 솟구칠 것 같아요. 진지하게 이 정도면 개명해도 될까요? 아버지는 반대하시더라고요. 좀만 참으면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고 하시면서 저는 지금 개명하고 싶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이 전 대통령 이름이시라니 정말 제보자님의 기분이 많이 공감이 되는 사연이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하던 본인의 이름인데 주변에서 하는 말에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진지하게 개명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대화를 통해 전달하시고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중2가 끝난 겨울방학, 그러니까 19년 12월이죠. 엄마를 매일같이 졸랐어요. 성형수술하고 싶다고. 제가 그냥 적당하게만 생겼어도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제 눈이 항상 졸린 눈이라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졸지 마라 라며 경고를 주는 선생님 말씀도 들었고 안 졸았는데 눈이 작으니 눈화장을 해도 잘 안 먹고 무엇보다 처음 보는 사람이나 친구들이나 저는 분명히 아무 생각 없는 표정인데 제 눈치를 보는 것 같길래 왜 그렇게 내 눈치를 봐? 너 오늘 화나 보여서 화 안 났어. 엄마를 그렇게 졸라서 겨우 허락을 받고 1월에 바로 쌍꺼풀 수술과 뒤트임을 같이 했어요. 아직 붓기가 다 빠지진 않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눈은 커졌는데 제가 원하는 선하고 부드러운 큰 눈이랑 정반대로 정말 비하는 아니지만 성괴 그런 느낌의 눈으로 된 것 같아요. 아직 붓기가 다 안 빠져서 그런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스트레스 없애려고 수술했는데 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계약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수술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님, 그래도 큰 결심을 하시고 엄마를 졸라서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다니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보자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정말로 붓기가 안 빠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성형수술은 최대 3개월 정도까지 붓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제 친구도 한 달까지는 퉁퉁 부었는데 2달차, 3달차 들어가니까 붓기가 한 번에 쫙 빠져서 자리 잡아서 훨씬 이쁘게 됐거든요. 분명 원하시는 대로 선하고 부드러운 큰 눈이 되실 거예요. 아프거나 시려운 데는 없으시죠? 그러면 아직 계약까지 조금 남았으니까 얼음 마사지 잘 하시고 관리 잘 하시면 분명히 붓기가 빠져서 원하시는 눈 될 수 있을 거예요. 큰 결심을 가지고 수술하셨을 텐데 꼭 예쁜 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어울리는 6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중학교 때부터 피팅 모델 활동도 하고 인스타도 꽤 팔로워가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영상 제작 같은 게 엄청 힘들지만요. 저도 이 친구가 시작할 때 유튜브는 힘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웬걸? 브이로그 몇 개랑 알바하는 틈틈이 찍은 영상 몇 개, 또 강아지랑 노는 영상 몇 개 올리니까 영상을 20개도 안 올렸는데 구독자가 7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라 당시에는 정말 제일같이 좋아했는데 몇 개월 지나서 보니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사고 싶은 옷이나 화장품 사려고 하면 주말이나 방학에 틈틈이 알바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해봤자 한 달에 받는 돈은 50 정도.
그 친구는 구독자가 7만이고 쭉쭉 오르는 추세여서 5만 됐을 때 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받고 옷도 사고 책도 사고 다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한편으론 질투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친한 친구고 그 친구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님이 고등학생이신데 친구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이해는 가네요. 제보자님은 아르바이트 한 달 일하면 50만 원인데 친구분은 쉽게 버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구독자가 아니란 걸 제보자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운이 좋아서 순식간에 구독자가 늘어난 채널도 있겠지만 영상을 20개도 안 올렸는데 구독자가 7만 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유튜브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단순히 돈을 버는 액수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제보자님도 친한 친구니까 유튜브 팁 같은 것들을 물어봐서 도움을 받아서 유튜브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제보자님은 이미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정 오래 가시길 바랄게요. 옆반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냥 친한 친구는 아니고 급식실이나 교무실 아니면 걸어가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딱 그 정도? 그냥 어색한 아는 사이인 친구? 그 정도예요. 남친이랑 DM으로 맛집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계정 팔로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완전 여신에 거의 연예인급이더라고요. 나이도 저랑 같고 지역도 같더라고요. 팔로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잘못 눌렀나 생각할 정도로 의아했지만 수락을 하고 5분 뒤에 바로 그분에게 바로 DM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랬는데 자기가 아까 그 대면대면한 그 친구래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 친구는 못생긴 건 아닌데 완전 평범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인스타에서는 아예 딴 사람이고 댓글이 다 여신이다, 존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맞냐니까 만나서 보여준다고 하더니 만나서 인스타를 보여주는데 그 계정이 맞더라고요. 와 정말 세상에 이런 보정이 가능하다니. 사진 어플을 3개로 찍고 보정 어플 4개를 돌려서 얼굴을 만들어낸대요. 참 다른 인간 수준인데 인스타에 협찬도 막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거의 다른 사람 사진이나 마찬가지인 사진으로 협찬받고 광고받고 이거 불법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님, 제가 보기에는 친구가 부러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요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여러 SNS를 보면 사실 보정을 안 하고 올린 얼굴이 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아예 다른 사람일 정도로 보정을 한다면 왜 그럴까 생각은 하지만 제보자님 말씀에 따르면 딱히 피해를 주신 것도 없고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에도 자기 사진으로 보정을 한 걸 텐데 광고주 입장에서도 그 사진을 보고 광고를 맡기는 거고요. 사기라고 할 게 전혀 없어 보여요. 제보자님도 부러우시다면 보정 어플 열심히 연습하셔서 똑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친구 피해는 안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자입니다.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사귀게 된 2년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동갑이고 같이 학교를 졸업했죠. 저랑 남자친구는 각자 가고 싶은 대학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임신. 남자친구랑 피임을 하지 않은 실수로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4주차라고 하며 남자친구에게만 말한 상태입니다. 남자친구는 자꾸 일단 부모님께 말해서 해결책을 찾자고 하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께 말할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외동딸로 금이야 오기야 아껴서 키우셨는데 20살이 되자마자 임신을 했다니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2주 가까이 부모님께 말씀드리자고 저를 설득하는 상황인데 정말 제 미래를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하는 건 맞지만 아직 20살인 저에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네요.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정말 누구 탓도 아니고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고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을 자주 느껴 의욕도 없고 살도 많이 빠졌네요. 저에게 부모님께 말씀드릴 용기를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0살이면 아직 한참 어린 나이인데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물론 정말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상황에서 100% 제보자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고민해주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모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일은 해결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해결하려고 하면 2배, 아니 3, 4배 이상 힘들다고 생각해요.
얼른 말씀드려서 해결책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혼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무섭고 다 이해는 가지만 제보자님의 미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얼른 말씀드려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 잘 하시길 바랍니다.